네, 오늘은 교재 160페이지에 있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중간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행정상 손실보상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손해배상을 살펴볼 겁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위법한 공무상 행위로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둘 사이에 중간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수용적 침해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1번과 2-3번은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이고, 2-2번과 2-4번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그 결과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2-1번 수용적 침해 보상.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이 적법합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또 비의도적인 재산권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을 보상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로 인하여 인근 상가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하수도 공사로 인근 건물에 균열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는 적법한 행정작용이죠. 학설은 부정설, 직접적용설, 간접적용설 등이 있는데 판례는 사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한 별도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외부적으로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간접 손실로 보상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접 손실 보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이것을 수용적 침해 보상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적절한지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간접 손실 보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2-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먼저 보는 거죠. 희생보상입니다.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자는 건데,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작용이 사인의 인격적 법익에 희생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자유. 보통의 이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한 보상은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인격적 법익에 대해 희생을 가져오는 경우를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조치에서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감염되거나 장애 혹은 사망의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학설로는 도입긍정설, 보상입법 필요설, 헌법 확대 적용설 등이 있고, 판례로는 전염병 예방법상의 국가보상 규정의 해석상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하고 있고 특별한 희생을 보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을 그 규정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상의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망, 부상, 보상, 그리고 산림보호법상의 산불방지법, 산불방지작업 또는 구조작업으로 인한 사망, 부상에 대한 보상 의무와 이것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법의 해석상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하고 있고 또 특별한 희생을 보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판례로서는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번과 2-3번은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 손실 혹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 희생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 2-2번과 2-4번은 행정작용이 위법한데 이제 뒷부분에 볼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이 일정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과 동일한 보상을 해주자, 손해배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2번은 침해의 수용 유사적 보상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원래는 이게 수용 유사 침해라고 또 다른 교과서들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유사 침해.
근데 일본의 수용적 침해와 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침해의 수용유사적 보상으로 저는 이제 말을 좀 바꿨습니다. 침해의 수용유사적 보상,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의 위법성이 확실하지 않은데 결과가 수용과 유사한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킨 경우 적법한 수용 보상과 동일한 보상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교재에 160페이지의 2-2번의 첫 번째 줄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학설은 도입 긍정설, 도입 부정설이 있고 판례는 설시했지만 판단 여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언론 통폐합 조치로 인한 문화방송 주식의 15만 주 강제 국가에 대한 징역예약 사례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이렇게 설시했습니다.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없을 때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 6월 말경 비상계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언론 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개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게 등락하게 한 것이 여기에 해당돼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나 대법원은 수용유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유사 침해 이론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공용침해의 근거 규정은 있지만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침해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는 위법한 거죠. 그런데 보상 규정이 없다. 그런 경우에 수용유사적 보상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뭐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바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것은 불법행위의 청구 시효가 있죠. 가해행위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년, 이튿날로부터 10년이니까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용유사적 보상을 하자라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4번은 결과 제거 청구권입니다.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법 상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제거, 즉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구제 수단입니다. 침해가 있기 전 또는 그와 동등한 정도의 상태로의 회복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피구호자가 휴대한 무기,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의 임시 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대로 두는 경우에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대지의 불법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간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도로 편입으로 1년생 과실수가 제거되었는데 이 도로 편입이 1년 후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1년이 지나서 1년 후에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판단됐으면은 그 당시 도로 편입엔 1년생 과실수였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2년생 과실수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1년생 과실수로 식재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결과제거적 원상회복 침해가 있기 전과 또는 그와 동등한 상태로 회복을 요구하는 그런 청구권을 인정하자. 근거는 법치행정원리, 기본권 규정, 민법상 방해배제 청구권 관련 규정의 유추 적용 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혹은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그 손해배상의 내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의 결과제거 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지금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네 가지는 현재 일정한 부분은 간접 손실 보상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관련 법 규정에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고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는 쪽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